중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입니다. CNN은 문서 초안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금지시켰던 바로 그 일이 큰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서는 준비됐으며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완성된 핵폭탄을 가져다 주거나 그들이 핵폭탄을 생산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우라늄 농축 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에도 필요하고 원한다면 핵무기 제작에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수년 동안 새로운 국가들, 특히 이란에 대해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뉴스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파트너 국가들에게 단호하게 금지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도 첫 번째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은 본질적으로 평화적인 원자력과 원자폭탄 모두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한 쪽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한 걸음만 남겨둔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래가 무엇인지,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이 거래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동의 세력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처음부터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3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루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1954년 미국 원자력법의 123조입니다. 바로 이 조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규제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의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이전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도우려면 반드시 그 나라와 이런 123조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협력국에게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핵 비확산의 황금 기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여기서 논리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면 절대 몰래 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는 국제시장에서 IAEA의 감독하에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기술도 있지만 모든 우라늄을 구매해야 하고 농축은 할 수 없으며 재처리된 핵연료도 결국 구입한 쪽에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조건으로 이미 2009년에 123 협정을 예를 들어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습니다. 양측 모두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번 거래는 이 황금 기준을 깨는 것입니다.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으로 바로 핵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거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화적 협력을 위한 123 협정과 필수적인 핵안전 조치 협정, 즉 검증에 관한 협정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위험한 기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확히 말하자면 123 협정 자체만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최종 허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기본적인 법적 틀로 미국 기업이나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기술의 각 개별 이전은 이후에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123 협정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리야드가 원칙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존 미국 정책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래가 아닙니다. 이 거래는 15년 넘게 준비되어 왔고 전체 과정을 따라가 보면 왜 지금 이 시점이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분야, 의학, 산업, 전기 생산에서 협력하겠다는 첫 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서 사우디 측은 직접 시장에서 해결료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전기 생산과 해수 담수화를 위한 대형 및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사막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즉, 석유를 수출과 수익 창출을 위해 아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에너지와 식수에 대한 수요는 평화적인 원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모든 석유를 이런 데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원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왕국의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능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만약 그들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우디인들은 자신들의 주요 지역 경쟁자인 이란을 바라보며 미국의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시절처럼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3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과 핵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직 2024년이었죠. 미국 상원 의원들은 그야말로 비상경보를 울리며 만약 이런 거래를 체결한다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서면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무기 통제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25년 10월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핵 협력에 관한 합의와 함께 양자 보장 협정에도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입하며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의 문구는 이미 2025년 10월에 완전히 합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을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CNN이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자신이 스스로를 한정에 빠뜨린 셈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주요 논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폭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의 공장들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동일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한 손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이유로 폭격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왕정국가에는 똑같은 것을 허락하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왕정국가에는 똑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이미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거래로 인해 리야드가 이란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허락 안 돼 전쟁이 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허락돼 오히려 우호 관계가 된다는 거죠. 차이점은 단 하나.
한 나라는 미국의 적이고 다른 나라는 동맹이라는 점뿐이죠. 두 번째 지연 원인은 바로 미국 의회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백악관이 서명한 후 이 거래를 의회에 90일 동안 검토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거래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공동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 거래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거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즉, 합의는 되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적절한 정치적 시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패배나 전쟁 종결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얻을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주요 성지를 수호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리야드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라 아랍과 이슬람 세계 전체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위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입니다. 즉, 2020년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관계를 맺은 일련의 협정입니다. 네 번째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우디의 인정을 받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수건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 문제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서 교환의 구도가 등장했습니다. 즉,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 프로그램과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의 지도자와 역사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인정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정을 얻는 대가로 바로 옆에서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는 핵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을 이스라엘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독트린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에 기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외에 그 누구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정부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대가로만 협력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네기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이스라엘의 핵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인들과 함께 타협안을 조용히 논의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미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교묘한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와 남한과 맺은 것처럼 본격적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해구산으로 왕국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직접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랍 대중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는 이것이 내부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 즉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이 구상은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지역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로 중동은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는다면 이는 중동 전체에서 핵무기 경쟁이라는 연설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에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얻었지만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정에는 작은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미리트는 정말 잘한 셈이죠. 그들은 이런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정말 훌륭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협정의 조건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 아랍에미리트도 와서 자신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아랍에미리트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터키와 이집트가 따라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이 오랜 비확산 정책에서 물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준다면 터키와 이집트는 러시아나 중국에 같은 기술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꺼이 그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단순히 핵 경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라늄을 농축합니다. 그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중동의 5, 6개 국가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보 문제를 다루는 누구에게나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이란이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란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5, 6개가 된다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쿠데타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동은 이런 일로 유명하고 핵물질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 미국이 지금 바로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폭격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테헤란에게는 완벽한 선정용 선물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은 항상 이랬거든요. 왜 우리만 우라늄을 농축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란은 수년 동안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해왔고, 우라늄 농축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약 이란의 경쟁자인 동맹국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면 테헤란은 강력한 논거를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즉, 문제는 핵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싫어해서 단지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를 최대한 자신들의 선전에 활용할 것임을 믿으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인들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며 이란을 본보기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극심한 제재 속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리야드에도 완전한 핵 연료 주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란의 프로그램이 사우디의 야망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된 셈입니다. 이란에게 이 거래는 이중의 타격이지만 동시에 이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주요 지역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초강대국으로부터 핵 기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도덕적 입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전혀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그 이후로 폭격까지 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똑같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결국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던 미국이 지금도 우라늄 농축을 막기 위해 이란을 폭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그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허용하는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예외를 파트너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화해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때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영역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가장 부유한 왕정과 그들의 수천억 달러 투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기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과 동시에 사우디가 핵무기를 갖게 될 위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거래는 체결되지 않았고 바로 그 이란과의 전쟁과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미 준비되어 때만 기다린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되세요.